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맞춤으로 어떻게 정부 지원금에 도전해야 하는지,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올해는 조금 일찍 발표가 되면서 1월 달에 있는 정부 지원 사업, 다시 말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2023년 1월에 현재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2월에 공고가 되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표님, 나한테 맞는 정부 지원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에는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건 꿀이에요. 브랜드를 보여드릴 순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곳은 몇 곳 안 돼요. 아직은 키르기스탄에서는 대량으로 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국에 팔진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꿀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안땡땡 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이 벌집 모양으로 있는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B2B와 B2C를 하죠. 근데 이 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가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플랫폼을 만들어요. 플랫폼을 만들고 B2C와 B2B가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은 뭐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냥 꿀을 판매한다? 이건 소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꿀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사업의 모델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내가 키르기스탄에서 꿀을 수입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피부 관련된 거를 하나 할 거고요. 화장품도 개발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용도로, 우리나라는 꿀을 어떤 용도로 먹죠? 맞습니다. 술을 아주 과다하게 이렇게 마신 날, 또는 술 먹고 들어오면 어머님들이 왜 아버지한테 꿀물 타드리잖아요. 이렇게 속이 좀 많이 부대낄 때 먹는, 약처럼 먹는 게 꿀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회사 근처에 그 꿀밥상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는 설탕 대신에 꿀을 넣어서 실제로 요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0% 꿀과 그리고 꿀을 희석 또는 혼용해서 쓰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품의 라인업을 통해서 소매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꿀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할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 뭐가 돼요? 이건 예창패예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는 꿀을 팔 거예요. 강한 소상공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꿀을 가지고 플랫폼화해서 저는 좀 다양한 사업을 하겠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예창패예요.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표님, 선택해 주세요. 어떤 선택이었냐면, 첫 번째 옷가게를 할까요? 두 번째 미용실을 할까요? 선택을 해달래요. 너무 저를 많이 믿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용실을 선택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옷가게는 여러분 무슨 부담이 있어요? 재고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옷가게는 에이블리나 지그재그나 무신사나 우신사, 이렇게 MZ를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트렌드가 뭐다, 요즘에는 어때요? 탱크탑, 약간 탑의 개념으로 해서 위에 자켓이 어때요? 상당히 짧아졌어요. 근데 50대, 60대의 분들이 현재 트렌드라고 해서 다 그 옷을 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패션은 주 소비층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쩌다 사시는 분들 말고 아주 자주 사는 사람들, 핵심 타겟층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용실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커트를 어떤 주기로 할까요? 보통 한 3주 아니면 뭐 한 달 이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퍼머는 더 심각하죠. 퍼머는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기술자로서 어떤 고액의 상품을 팔 수 있다, 이게 소상공인으로서는 어때요? 좋죠. 근데 특별히 더 중요한 거는 데일리, 매일 먹는 거면 좋아요. 식당은 약간 비춥니다. 식당은 매일 먹긴 하지만 경쟁이 좀 세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미용실이었어요. 또는 이런 거 있어요. 미용실을 했는데 재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약간 다르게 써서 어떻게 해요? 미용실 부분에 있어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 아이템은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소매를 위주로 하는 거,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로컬 크리에이터, 신규 창업도 되고
7년 이하의 기업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고요. 39세 이하 39세 이상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소상공인을 만들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이보다는 아이템이 중요하고요. 아이템을 쓸 때는 음식이다 그러면 음식의 트렌드가 뭐죠? 첫 번째는 비건,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건강식인데 이제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는 컨셉이 점점 더 고객으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템을 사업계획으로 하면 실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약간 달라요. 소상공인은 맞는데 우리 로컬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했어요 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저는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6년부터 22년까지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작년에 역대 최고였어요. 2020년도가 16개 중앙부처에 90개 사업 정도였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가 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였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요. 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의 기초지자체까지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2023년은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처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 공고만 열심히 보면 돼요. 어디서? 첫 번째 창진원, 두 번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뭐 이런 쪽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나에게 맞는 사업을 찾을 수 있어요. 올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자금에 대한 비중도 높고요. 지원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예를 들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 특화 100명, 뭐 여성만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청년의 비율과 중장년의 비율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특화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특화 부분 정확하게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로서 두 갈래가 있죠. 2천만 원 이상 받을 거냐, 2천만 원 플러스 1억의 저리 대출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5,100만 원에서 1억까지 받을 거냐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의 작성 포인트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소상공인으로 단순하게 판매를 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뭐냐면 플랫폼도 돼요. 근데 플랫폼을 여러분이 만드는데 기능이 로그인, 그리고 쇼핑 기능 또는 게시판 기능, 실제 회원 관리 기능 이렇게 간단하게 가고 결제까지 붙여요. 그럼 이걸 개발하는데 어때요? 1,000만 원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소상공인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AI 기능이 붙으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템 자체가 얼만큼 더 복잡하냐, 두 번째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소상공인 아이템이다 아니면 예창패나 창중대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분류하셔서 나한테 맞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로컬 크리에이터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잘 구분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에 대한 기준점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지 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